예? 뭐 예, 제가 그 질의에 앞서서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증인들께서 좀 해주십시오.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서요, 그 지금 조달 부문에서 비리가 발생했는데 그 조달 부문장이 지금 직위해자 된 뒤에 다시 지금 요직으로 복귀를 했고요. 문규상 부사장은 검찰 출신으로 이 준법감시하라고 앉혀놨더니 지금 오히려 그 뒤에 계속 이런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 이번 그 비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 문책 조치, 해임 등의 문책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우조선의 그 전 임원에 대해서 지금 사표를 받아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네. 조치되도록 그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남상태 사장 체제 하에서 진행했던 문제인데 지금 연장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 고문인과 자문역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고 거제대학교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거치를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이사장 그 거치 문제에 관해서는 이사의 문제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근데요, 그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에 대한 통제는 인사권, 다시 말해서 이사 선임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들으면 해임하고 새로 이사를 선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민간 기업에서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권한과 지분을 다 갖고 계신데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들, 비리에 직접적으로 열려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안에 대해서 종합감사 11월 2일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는이 지금 부실 채권, 다시 말해 고정희와 여신이 2008년 이후에 지금 그 중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약 2조 2천억 정도가 내부적인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18개 은행, 금감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18개 은행 4조 정도 중에서 약 53%가 산은의 내부적인 은행 직원이라든지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서 이 부실채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징계 수준은 지금 다른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에 비하면 매우 경미합니다. 그 이전에 이런 그 내부관리 문제가 발생했는데 겨우 지금까지 12명 견책에 246명 주의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징계안이 올라가면 또 징계양정위원회에서 또 깎아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 적자가 뭐 최대치 악화되면 1조 정도 될 수 있고 내년 정책금융공사랑 또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그 분명히 좀 분석하고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실채권 발생의 내부 원인,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 갈지 또 징계 양정에 있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희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자체 감사 지적 부실 채권 내역이 이 당초에 4조 5천억에서 사실 변경돼서 2조 2천억 정도. 그건 아까 제가 이미 예. 그 잘못 제출하신 거 예,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보세요.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관련 지적사항이 무려 321건으로 기업은행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업은행 1등이세요. 자, 이런 점에서 이걸 자꾸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정책금융기관이라서 떠안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다라고 자위해서 스스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요. STX 간덕수 회장 지금 경영권 박탈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여신 규모보다 지금 금호산업 처리하면서 지금 지원한 규모가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STX 강덕수 회장은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런데 오히려 금호는 지금 오히려 박상구 회장의 경영권이나 대표이사 등록을 시켜서 경영권을 오히려 찾아주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형평성에서 볼 때 도대체 원칙이 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거에 대해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박상구 회장 경우에는 뭐 전
전에 일어납니다만은, 일단 강덕수 회장하고의 차이점은 박상구 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 이제 금호, 계열사들이 이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 그렇게 따지면 대우건설을 잘못 인수한 것도 경영 책임이죠. 네, 경영 책임이 틀림없는데, 근데 나머지 계열 회사들은 상당히 그래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STX하고는 다른 점이고요. STX는 전 계열사가 아니 지금 있잖아요. 예.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데가 지금 금호 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호 아시아나 저희 사이공 플라자 건물 인수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재벌로 보면요, 부실 계열사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의 자산 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산업은행이 재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살려주면서 다른 데는 우량해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5조 원이 되는 돈을 넣었는데 박상구 회장 지금 지분 획득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유상증자하면서 시권 처리해가지고서는 단돈 2천억에 경영권 회수할 수 있는 지분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조치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호 산업에 대한 그 박상구 회장의 지분이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경영권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박상구 회장을 법적 이사로다가 임명한 거는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 방에 좀 보고를 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책금융공사 관련해서요. 2013년 지금 9월 말 현재 92개 펀드가 지금 있습니다. 4조 원 정도를 약정을 지금 했죠. 예.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초대형 기업인 SK에다가 무려 펀드 규모 8천억, 실제 공사 투입금은 1,000억씩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지원을 해줬고요. 한라그룹 계열사는 이게 부동산 개발회사인데 여기다가도 또 200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지원해준 기업 중에서 144개가 중복 투자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이 정책금융공사 펀드 중에서 3군데 이상에서 지원받은 데가 30군데고 4군데 이상에 그 다음에 4건 이상 투자받은 데가 9개 있고요. 심지어는 5개의 펀드로부터 지원받은 데까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명단 아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게 특혜지요. 아니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에다가 지금 펀드 투자 금액의 약 40%를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금융공사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정책기관이라고 하면서 일반 민간 여신기관이라 할 일을 하니까 정책금융공사가 제일 못한다. 그러니까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자, 통합되면 책임을 갖게 되실 사는 행장님께서는 이 지금 그냥 조직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만하게 정책금융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이 정책금융공사의 펀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정리할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부 이사장님, 지금 채권 담보 설정할 때 법원에서 담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현금 공탁을 요구하다 보니까 현금 공탁을 해가지고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1년, 2년씩 지금 이자 비용만큼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금 공탁으로 하지 말고 보증보험 채권으로 해서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공사를 산원이 통합하게 되면은 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 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조정을 하도록 다시 새롭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중복투자로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마 벤처 투자업체 경우에는 중복투자 발생을 조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벤처 조합들이 작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군데 투자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여러 군데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간 데는 저희도 실태조사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지금 5군데에서 받은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파이에서 분산한 데고요. LIG 그룹의 계열사가 4군데에서 그것도 구주인수 방식으로 받았잖아요. 구주인수 방식이 뭡니까?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회사에 기술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요?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주인수 방식으로 하면 회사가 그게 운영자금이나 기술투자자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기존 주주가 그 사준 만큼 자기 지분을 현금화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벤처에 투자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중복 투자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하면